자, 코인업TV 2018년도 10월 8일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추세주 매매 전문가 정재민입니다. 자, 1부 방송에서는 이제 쭉 보조 지표와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고 왜 상승했는지, 왜 상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7,000달러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지금 현재 방송 제가 1부 끝나고 나서 2부 방송 넘어가는 시점에서 잠깐 또 살펴보니까 또 어느새 6,700달러까지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제가 분명히 6,800달러까지 밀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7,000달러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놀라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향방을 조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엄청난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고 업비트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인빗. 자, 코인빗에서 오늘 또 그 대놓고 호재 사실 호재 아닌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벤트죠. 그쪽에서도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도 하나는 나왔고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코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게 기성의 어떤 투자 상품도 아니고 기술도 그렇고 대상물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무언가의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나의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에 따라서 다양한 거래소를 또 해외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인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느낌으로 오늘도 큰 코인판에 있어서 큰 또 획을 그은 코인빗에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 재단 코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그니스하고 NXT하고 아더 코인들. 여기는 이제 하나의 재단이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더 코인과,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기본 상식. 아더 코인이 상당히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전망으로나, 그래서 이건 꼭 아셔야 된다. 아더 코인과 제일 먼저 있었던 NXT,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그니스, 여기 세 개는 서로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것이 아더 코인이고요. 이 세 가지는 개발자가 같습니다. 정확히는 개발자가 같다기보다는 개발한 곳이 같지요. 그걸 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가 젤루리다?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젤루리다 재단, 하여튼 재단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재단이에요.
그래서 코인빗에서 이 젤루리다 코인을 가지고서 이벤트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진행했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벤트냐? 그러니까 가격을 막 이제 펌핑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이제 사라 이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사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선물을 주겠다. 가장 높은 가격에 사면 뭐 비트코인 주겠다. 거래를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비트코인 7개를 주겠다. 뭐 등등등등. 킹 기억나시죠? 킹코인 잠깐 제가 그 킹코인의 사태를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뭐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제일 먼저 이그니스 코인이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아더 코인이었습니다. 자, 아더 코인이 진행되는데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이제 현재의 호재가 반영되는 추세도 좀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이제 위험한 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좀 추상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짚어드리고 바로 업비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5분 봉이고요. 뭐 5분 봉이어도 또 시간 관계상 또 막 렉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5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딱 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아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비트에 뭐 비썸은 없죠. 업비트에 아니면 뭐 다른 바이낸스에 있는 아더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더와 이 아더는 똑같은 아더지만 또 전혀 다른 아더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인빗에서 현재 이 코인들을 입출금을 금지시키고 있다. 즉 거래소 간에 자유롭게 코인을 전송할 수가 없어요. 지갑과 지갑 사이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가두리 양식장 할 때 가두리처럼 뭔가 외부와는 단절된 상태니까 수량은 한정돼 있고요. 그렇죠? 수량은 한정돼 있죠. 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누군가가 사고 팔고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가 엄청 떨어질 수도 있고 엄청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엄청 올라가는 쪽으로 시대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고점이 1,600원, 오늘 기준으로 1,700원인데 여기에는 안 담기지만 8월 초쯤에 이 코인빗에서 처음 이 아더를 가지고 얼마까지 올려놨었냐면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일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시면 대략 4,000원 정도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배 정도니까 한 1000% 뛰고 막 이랬던 그때 막 4,000% 막 난리도 아니었던 게 그때 이제 대놓고 이렇게 펌핑을 했던 건데 문제는 그때 펌핑을 해놨고 지금 입출금이 금지가 됐는데 입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아는 이 비트코인은 대한민국만의 기술로 대한민국 투자자들만의 어떤 파생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화폐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화폐를 뭐 지향하기도 하는 투기적 상품이 더 맞는 표현이죠. 투자 상품, 투기 상품 그런 것인데 글로벌이잖아요. 전 세계가 동일한 호재와 악재에 반응을 하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출금 지갑을 무한정 있게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언젠간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전에 펌핑을 했을 때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8, 9월 달이면은 메이저 거래소들이 다 죽을 쓰고 있을 때 그때 코인빗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가 나와서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코인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되고 누가 막 다 돈을 벌었다고 인증을 하고 막 다닙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배가 아픈 걸 둘째 치고 나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따라 들어오겠죠. 그 폭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면 못한 걸수록 더 효과가 클 겁니다. 신생 거래소들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뭔가 엄청난 펌핑을 가지고서 유동자금을 끌어오죠.
그래서 이때 코인빗도 처음에 이렇게 엄청난 펌핑을 하는데 문제는 이 펌핑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올리는데 돈이 들어가요. 코인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리고 났지만 이제 슬슬 오픈을 해야 됩니다. 지갑을 오픈을 해야 되니까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래소가 이 물량들을 누군가는 중간중간에 야 엄청 올랐네 팔아야지 하면서 일반 투자자가 파는 물량들을 소화를 해줘야 되죠. 운약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가격이어도 거래소에서 소화한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펌핑들입니다. 자, 보시면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만 차트만 보셔도 비정상적이죠.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조정은 오기가 어려워요. 1600원에서 600원까지 조정이 온다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늦게 들어왔다. 1600원에 50% 이상의 갑자기 자금이 그냥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에요. 6시에 시작을 해서 9시 기준으로 800원, 지금 현재 10시 기준으로 600원이니까 4시간 정도, 거의 4시간 만에 증발합니다. 원화가. 회복할 가능성은요. 예전이었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다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단가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다시 펌핑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그런 전략도 가능하시지만 제가 분석드린 것처럼 정말로 지갑을 오픈하기 전에 거래소의 물량을 터는 거라면 이제 이거는 소생 불가능한 고점이다. 그럼 1600원 올랐을 때 1500원 올랐을 때 이런 고점에서 대체 누가 삽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투자나 포트폴리오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근데 이걸 누가 사느냐? 자, 이벤트 공지 내용이 골 때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1600원이죠. 자,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도록 하죠.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장 1700원 공지는 언제 나왔냐면 재미난 게 참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될지 악랄하고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해야 될지 얼마쯤에 나왔더라? 1400원쯤 1400원이 됐을 때 공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예정했던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700원에 도달하는 사람한테 또 비트코인을 주겠다. 두 번째 2200원에 도달하는 사람들한테 또 비트코인을 주겠다. 1400원에서 1700원은요, 3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의 차이가 나고, 호가 단위로는, 지금 보시는 거는 10원씩 차이가 나지만, 재미난 건 또 1000원이 넘었을 때부터는 호가가 바뀌어서, 호가가 한 호당 50원씩이에요. 그렇게 치면, 자, 1000원부터는 50원씩 호가가 올라가니까 공지가 올라왔던 1400원 시점에서는 300원 올리는데 6틱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한 틱이죠? 둘, 셋, 넷, 다 6틱. 도달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붙을 수밖에 없어요. 더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200원에 도달하면 또 얼마 주겠구나라는 건 얘네들도 2200원은 보겠거니. 근데 그때 호가창에 정말 소름이 돋는 것은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매도 물량이 14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1450원 50원씩 호가였으니까 1500원 이런 식으로 예약 매도량에 꽉꽉 채워가지고 몇 억짜리 매수 물량들 막 걸어놓은 거예요. 누가 걸었냐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거래소가 건 걸 수도 있고 익절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자들이 걸어놓은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분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금을 이제 풀면서
거래소의 차익 실현과 거래소의 물량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 또는 회수하기 위해서 거래소의 물량을 걸어놓고 거래소 사장의 물건을 걸어놓고 자 지금부터 이벤트 할게 펌핑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고 일반 투자자들이 붙으면은 그것을 다 사도록 그러면 거래소의 물량은 또는 이해관계의 최상의 이해관계 물량들은 다 정리가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뇌피셜이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황과 분석으로 봤을 땐 저는 이제 이건 뇌피셜이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가 이제 하나 더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방송 중에 이그니스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그니스는 한 번 진행이 됐었는데 또 한 번 더 할 거라고 미리 공지를 해놨었고 그것을 갑자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234원일 뿐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가격이 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234원으로 순식간에 찍고 내려온 가격이에요. 그럼 이그니스도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것처럼 곧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호재가 아니라 이벤트는 이제 NXT 코인입니다. 젤루리다 재단에서 만든 코인이 3개가 있으니까 아더, 이그니스, NXT. 아더는 이제 끝났고요. 이그니스는 2번 하기로 했고 지금 2번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끝날 것이고 NXT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NXT가 언제 나올 행사를 언제 할지는 코인빗이라고 하는 거래소 기획자들, 사장의 마음이겠지만 높은 확률로 10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거래소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입금 풀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10월 12일이 바로 코인빗의 덱스코인, 코인빗의 거래소 코인이 출시하는 날이죠. 한 개당 5원으로 선정을 해서 일단 사전에 채굴 형식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것을 판매를 하겠죠. 왜?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미국의 달러처럼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찍어내면 그게 돈이 드는 거예요.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찍어서 팔겠죠. 그러려면 5원에 팔아도 개당 5원씩 이 사람들은 자산이 생기는 거지만 아마도 높은 확률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펌핑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기존에 있는 코인들로 이렇게 물량 정리하고 이벤트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12일 이전에 이제 NXT 코인의 이벤트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공격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NXT를 저점에서 지금 현재 저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XT가 아니라 이 코인빗 거래소에서의 시세를 봤을 때 NXT는 저점이기 때문에 NXT를 잡으시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만 하시는 겁니다.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 반대로 말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NXT 코인에 투자를 하신다. 그럼 익절하고 하는 시점은 뭘까요? 익절 시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누적 수익률이 생겼을 때 익절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결과들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행사 시작되면 여러분들 못 팝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계시는 분들만 판매하실 수 있어요. 서버가 원래도 안 좋은데 너무 렉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손의 힘이, 손가락이 아무리 빠르셔도 그 빠르면 뭐합니까? 아예 여긴 무중력 상태인데. 완전히 여기다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손이 빨라도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재간을 부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더라도 행사 직전에는 파르셔야 되고,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덱스코인을 먼저 상장하고 그 뒤에 하더라도 뭐 덱스코인 전에 하겠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은 것이지 나중에도 하면 했다라는 것
지키기만 약속 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공격적으로 NXT 코인을 들어가셨다. 근데 만약에 10월 10일까지 행사 기미가 없다. 그럼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덱스코인 끝나고 그러면 그때 펌핑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덱스코인이 정말로 예상대로 펌핑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NXT를 포함한 기존에 있는 코인들, 코인빗 내 코인들의 단타성 자금들이 다 일로 빠져서 나오면서 다 시세들이 다 떨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코인빗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의 아니면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업비트도 그렇고 뭔가 상장을 한다, 코인을. 아니면 어떤 코인을 펌핑을 하려고 한다.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운 좋게 저점을 잡았지 못했다면 거기에 얹어서 언덕 위에서 추격 매수 형태를 하시기보다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돈이 빠져나가면 원래 인기가 있던 코인들의 가격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런 코인들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코인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더코인이 행사를 한다. 근데 난 미리 사질 못했다. 아더코인이 매집이 600원대에 가장 많이 됐습니다. 600원대에 못 사고 1400원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때 NXT에 들어간다. 자, 이그니스 코인이 한참 전에 시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미리 못 들어가신 분들은 어차피 아더하고 NXT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저점을 잡아야지 라고 들어가시는 것. 이런 방식들을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면서 코인빗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업비트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업비트에 약간 사실 불마켓, 불장이라고 말하기에는 개별 코인들의 상승 퍼센티지는 불장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는 많은 투자자, 기존 투자자라고 한다면 우습다는 표현보다는 좀 허탈하죠. 불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작년에 손해본 것들과 대비했을 때 그 당시에 코인의 가격과 비교하면 한없이 모자르잖아요. 오늘 아인슈타인님 같은 경우에도 27%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지만 아인슈타인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00원 그 동전에서 지금 갓 108원이거든요. 27% 올라서 108원이에요. 아인슈타인님이. 근데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600원이었는지 100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동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겨우 만든 108원의 동전이 원래부터 동전이었고 동전으로 상장이 돼서 지폐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님이. 세 자릿수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번 올해가 얼마나 코인을 투자를 하셨던 분들, 특히 장투자분들한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또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코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추세를 읽지 않고 가격에만 매몰돼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756만원대고요. 쭉쭉쭉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700 후반대에서 800만원대까지를 이제 비트코인 달러가가 올라가는 만큼 쭉쭉 올라갈 것이다.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니까 빠진다. 트론이죠. 트론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코인빗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걸 적용을 한다면 트론에 관심 있으셨다. 근데 30원, 30.8원, 31원대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코인들로 유동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다시 29원이 됐죠? 보이시나요? 방금 30원이어서 3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코인들이 오르면서 29원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내가 그때 관심 있었던 코인들,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추격 매수가 항상 가장 좋지 않습니다. 스캘핑은 상관없겠죠. 초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초고점에서도 치실 수 있는 거고 아주 안 좋은 지옥 불구덩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력, 빠른 고도의 상황 판단력과 정말 빠른 손속도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PC 사양
인터넷 뭐 이런 것만 있다면 있는 스캘퍼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단타자들이나 일반 다른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토시 마켓은 워낙 더 많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한정적인 것 같고요. 뭐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쭉쭉쭉 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원화 코인 중에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자 한다면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파워레저하고 스팀 코인을 계속적으로 좀 가격들을 보시고 매수를 할 의지를 가지시는 게 상당히 좋다. 파워레저가 오늘까지만 해도 182원대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190원대를 넘어서 200원대를 가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감소해서 193원대인데 파워레저가 10월 중순에 작년에 있었던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었는데 그게 미뤄져서 올해 이번 10월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파워레저의 가격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비트코인과 지금 전체 시장 상황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팀코인은 좀 사실은 단기로만 보기보다는 내년 봄까지 조금 그나마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코인이에요. 스팀 달러와 스팀 코인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안정성은 어디가 더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쪽이 아니라 가격 방어적 측면인데 스팀 달러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1달러의 가격을 표본화해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1,100원, 1,000원 아래로 거의 눌림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낮게 떨어져도. 그렇지만 지금은 수익을 얻기 위한 장세로 읽혀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팀 달러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스팀 코인이 코인빗의 NXT 코인처럼 뭐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조금 위험할 뿐이지 정말로 위험성이 있는 공격적인 코인이냐 투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팀 달러보다는 스팀에 좀 더 집중하셔서 스팀의 가격 반응이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업비트 스스로가 지금 신규가 막혀 있잖아요. 유동자금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다 지금 빠져나갔어요. 중소형 거래소. 딴 데 가면은 막 엄청나게 펌핑 된다고 하니까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업비트에 남아있는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인기 종목 스팀코인도 참 인기가 있는 코인이었는데 그 사이에 올해에만 코인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죠. 여기 나와 있는 온톨로지도 원래 없었는데 생겼고 5월달에 머큐리도 사토시 마켓에 있었는데 원화 코인이 생겼고 원화에 투자할 수 있는 코인들이 뭐 아이콘도 새로 생겼고 메디블록도 생겼고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팀 코인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반영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셔서 스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 올해 안에 보셔도 되고 내년까지 장투로 보시는 분들도 스팀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스팀보다는 먼저 가격이 상방으로 반영이 되면서 180원대 하던 것이 현재는 190 초반대까지 왔지만 200원이 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하실 만하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될 것 같다. 조정이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조정하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때 잡지 마시고 다시 180원대 잡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지만 180원대 잡기가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200원이 넘지 않는다면 파워레저는 가져갈 만하고요. 특별히 매도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싸움만 간다고 한다면 7,000달러에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올해 연말장까지 쭉 가져가면서 원하실 때 편안하게 익절하실 수가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하루 정도 더 두고 보고 제가 필요하면 방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파워레저 스팀 코인의 매도점을 잡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좀 짧게 단타 위주로 해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21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방향과 그다음에 코인에 흘러가는 어떤 시장 상황, 추세, 트렌드 모든 것을 다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의 성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이었습니다.